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가시죠. 예, 좋습니다. 네. 네. 우리 김지영 기자 되게 좋아합니다. 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 기자기도 하고 동료 기자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네. 중책을 맡으셔서 방송을 또 하시고. 네, 제가 여태까지는 땀이 부탁드립니다. 한 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땀이 한 번도 안 났는데 갑자기 땀이 나네요. 땀이요? 선배를 보니까. 자, 땀 나는 거 안 보이는데. 그래요? 네. 워낙 또 제가 그렇습니다. 멋진 기자입니다. 네. 또 오늘도 김종철 기자님과 함께 네. 찐경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코스피 9천 얘기가 네. 또 이제 지난주에 사상 최초로 이제 9천을 돌파한 거죠, 그렇죠? 돌파했다가 9,300까지 갔죠. 9,300까지 넘어갔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또 오후에 또 급격히 또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 9,000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늘 아침에 지금 보니까 9,000 처음에 또 마이너스 조정을 좀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보니까 9,150이네요. 1% 넘게 또 올라됐고 9,150.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장보다 한 100포인트? 100포인트 정도 올랐고 9,150. 코스닥도 이제 오랜만에 좀 빨간색이 들어왔네요. 969. 아직 1,000선을 회복을 못 했는데 네. 969 정도 됐고 지금 오늘 다른 요즘에 워낙 또 삼전닉스 관심이 높으시니까 SK하이닉스는 5% 넘게 지금 진짜요? 290만 원이 넘었습니다. 290. 세상에. 이거 300만 원 꼭 가겠네요. 세주 있으면 중고차를 한 대 사는 거네요? 어떻게요? 세대? 세주가 세주. 있으면 SK하이닉스 주식 네, 3개 네. 있으면 중고차 이거 중고차가 더 싼 것도 많습니다. 네. 한 주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중고차 많습니다. 300만 원 지금 SK하이닉스 300만 원 앞을 지금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한 2% 정도 올라서 36만 1,000원. 네. 아이고 오늘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장을 좀 이끌고 있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가 네. 장을 이끌면서 9,200선까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9,218 제가 한 1분 전에 음. 엔터를 쳤을 때 그렇게 나오고 네. 이제 외국인이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팔고 있고 네. 기관과 개인이 지금 막 사들이면서 그렇습니다. 한때 외국인이 계속 한 5월달 넘겨서 6월달까지 계속 매도하다가 네. 갑자기 또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6월 셋째 주부터죠. 갑자기 또 매수세. 그러니까 외국인이 돌아왔다 막 그러면서 외국인 다시 이제 그 주식을 사들였고 또 개인이 팔다가 지금은 오늘 이제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은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매도가 하고 있고요. 네네. 개인들이 이제 많이 그걸 받쳐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 네.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주말 사이에 이 중동 전쟁, 휴전 협상 둘러싼 여러 이슈들이 좀 나왔잖아요. 맞아요.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영향 주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사실상의 그 중동 전쟁의 휴전이 합의가 됐고 심지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사인도 했잖아요. 그 네. G7 회의장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날 스위스에서 만나서 사인 합의 세레모니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그냥 G7 그 프랑스 회의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트럼프가 사인을 하고 사실 MOU거든요. 네네. 트럼프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그게 완전히 완벽한 합의서가 아니라 60일 동안 우리가 휴전을 하고 앞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그 MOU 내용을 지금 담은 내용에 대한 사인하는 거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스위스에서 이란과 미국 대표단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한 거 아니에요? 회의를 했는데 회의도 첫 만나자마자 오래 못하고 금방 또 헤어졌고 그 사이에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을 또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중동 전쟁 이 휴전 합의에 되게 불만이 많고 네타냐후 총리가 또 계속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그런 인터뷰 내용들 보면 막 진짜 뭐 대통령이 이제 하여튼 워낙에 뭐 입담도 있고 워낙에 또 SNS도 막 얘기도 많이 했지만 막 대놓고 이제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막 네타냐후 막 욕도 하고 막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어라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주말 사이에 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계속 레바논 공격 상대로 또 공격도 하고 또 전쟁 그게 끝나지 않으니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레바논 헤즈볼라가 사실상 이란의 대리전 양상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MOU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도 뭐 이란의 핵 무기 뭐 그런 뭐 동결 이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지 그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그걸 하다 보니 이란에서 갑자기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또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오늘 잠시 초창기 때 미국 나스닥도 이제 아마 그런 나스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국민 시장에도 약간 영향을 준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또 그렇지 않고 아직 뭐 그게 완전히 봉쇄된 건 아니고 또 미국의 또 호위 그쪽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겠다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약간 여전히 또 약간 불확실성.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때 합의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유조선 포함해가지고 지금 상선도 이 24척이 거기 막혀 있잖아요. 네네. 수백 척이 지금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전국 그 글로벌 같은 그런 선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아직까지 이게 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 보니 금융시장도 약간 불안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오늘은 마이너스 됐다가 지금 네. 플러스로 2%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네. 이제 연합뉴스를 보니까 네. 지금 기사 나오고 있죠. 한국 선박 2척이 이제 호르무즈를 빠져나왔다. 그래서 이제 아까 24척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제 그중 2척이 나와서 22척이 남았고요. 네. 네. 이게 종전 MOU 양해각서에 따라서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로 네.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영향을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그럴 수 있습니다. 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일단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그 운항 자체 그리고 또 물론 거기에 또 뭐 돈을 내내 안 내내 또 뭐 그걸 누가 관리하나 안 하네 뭐 그다음 이슈가 있을 것인데 일단은 해협이 일단 자유롭게 항해가 되는 게 우선이고 그렇죠. 그런 또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그런 뭐 원유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떤 그런 뭐 제품들 상품들 그게 사실상 국제 무역에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 그게 국내 물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물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미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이제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여튼 그런 핵심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그 국제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혈관 막히면 사람이 욕창 나고 이러는 것처럼 욕창 그렇죠. 네. 호르무즈 해협 이게 풀려야 그럼요. 피가 통해야 정말 중요합니다.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코스피가 막 뛰어오르고 있는데 요즘 이른바 이 포모 현상으로 그러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네. 코스피가 이제 앞으로 막 만이다, 뭐 12,000이다 이런 전망도 막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아직 기회가 좀 있는 건가요? 저 같은 애들도 기회를 좀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안 들어가셨어요 혹시? 네. 진짜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근데 ETF로 좀 대부분 다 하는데. 예. 우리 김지영 기자가 진짜 열심히 일 열심히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촉박해서 아마 그 투자에 대한 생각이 좀 부족했나?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 개인 투자자만 460만 명이 넘어요. 460만 명. 네, 직접 투자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ETF까지 이제 반도체 관련된 ETF까지 포함하면 거의 어마어마무시한 웬만한 그 국민들이 삼성전자의 ETF가 포함하면 주주라는 개념이에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 전체 우리네 국내 금융시장에 주식 투자가 지금 올해 아마 지금 제가 최근 전 본 그 데이터가 주식 투자 네. 계좌를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게 1,500만 명이 넘는다. 1,500만 명.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거의 다 그냥 주식 계좌를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그 경제활동 인구 외에 심지어 이제 막 10대, 심지어 이제 어린까지 다 그래서 뭐 선물을 주고 막 이런. 예. 그리고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주고 저도 저희 아이 계좌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미래적으로 다 이제 계좌를 만들어주고 그냥 그 어떤 용돈이라 조금씩 뭐 이렇게 뭐 ETF나 이런 걸 좀 담아두고 향후에 이제 미래에 그런 투자 공부 겸해서 하는데 네. 우리 김지현 기자는 아직 하여튼 분발하겠습니다.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천 막 뭐 나오고 있고 사실 1년 전만 해도
이 정부 출범 1년 전에 그 주식시장이 2,270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벌써 지금 3배가 올랐어요. 3배라고 네. 말이 3배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 시총 자체도 아유, 엄청나게 뛰었고 오늘 SK 하이닉스 아까 아침에 시총 자체가 2,000조를 넘었었습니다. 2천조. 시가총액이 그 회사의 그 SK 하이닉스 한 회사의 예. 시가총액이 합한 금액이 음. 2,000조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물론 삼성전자 넘었죠. 네.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 탑 10 그 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이 전 세계 수만 우리 국내 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그 탑 10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물론 대만의 TSMC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아시아 심지어 일본 기업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거 국뽕이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한국 기업,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그다음에 그 글로벌 그 쉽게 말해 특히 AI로 뭐 대변되는 그런 향후의 AI 그 미래 세계에 대한 그런 준비에 대한 어떤 그런 산업적인 어떤 경쟁력, 그 제품 경쟁력 그리고 기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수준과 내용들이 높은 것이 지금 이런 어떤 반도체와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터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이번에 뭐 JP모건이나 지난번에 제가 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JP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코스피 시장을 갑자기 지금 매달 막 지금 막 그 수정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 8천, 9천, 10,000, 뭐 12,000 막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뭐 사실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이나 특히 뭐 노무라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내보다 해외에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 시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자신들 어떤 특히 잘 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는 그렇죠. 뭐 국내 투자되는 국내 증권사 아무래도 또 약간의 뭐 바이어스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외국 투자 증권사 대형 투자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들이 왜 한국 시장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까 낙관적으로 보나 이게 바로 이제 그 반도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이익 실적 이거 자체가 너무 막 자신들도 생각 이상으로 막 많이 나오다 보니 네. 말 그대로 실적이 뭐 너무 많이 잘 나온다 보니 그러니 이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주가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뭐 35만 원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얼마입니까? 300만 원 지금 육박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1년 전만 해도 SK하이닉스 주가 막 20만 원대 막 30만 원대 뭐 해도 약간 비싼 거 아니야 막 그러다가 지금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그러니까 포모 물론 이걸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되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많이 느끼시고 이거를 심지어 뭐 우스갯소리로 막 무슨 뭐 코미디 프로에서는 막 뒤에 막 그걸 풍자하는 막 하이닉스 뒤에 뭐 이름만 써도 후줄근 하는데 그걸 쫓기를 보자마자 사익감이라고 하고 자익감이라고 네 그 정도로 막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자까지 할 정도로 돼 있는데 근데 지금이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금 미래에 이런 지금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들어올 그 이익을 산출하면 아직도 싸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한번 말씀드렸으면 지금 전망치가 500만 원 정도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보다도 앞으로도 2배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40만 원, 50만 원, 뭐 60만 원,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예전처럼 너무 허황된 수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올해 안의 실적, 내년 실적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뭐 엔비디아 포함해가지고 AI 막 그 지금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전반 주도하고 있는 대형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의 그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자신들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먼저 사전에 구입하지 못해서 계약하지 못해서 지금 장기 계약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계약 그리고 그 금액 자체가 너무 또 오르고 있고 심지어 뭐 지금 다음 달 올해 폰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여기 들어간 반도체에 대한 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반도체 가격도 다 오르게 그 핸드폰 가격도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애플 아이폰도 지금 올 하반기에 내놔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격 올릴 수밖에 없다. 갤럭시도 좀 올랐고 좀 일부.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 들어간 반도체 자체가 너무 또 비싸졌기 때문에 그럼 그 반도체 가격을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 결국은. 그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포함해가지고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들한테 결국 이익이 귀결될 수밖에 없고 물론 그것이 어떤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런 물가 압력에 따른 어떤 금리 인상 또 그것이 다시 또 뭐 주가에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서클 뭐 사이클이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그 반도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향후의 미래에 대한 전망성이 되게 좋다. 아직도 전망성이 밝다. 그래서 아직도 이 어려운 말로 PER, PBR 막 이렇게 나옵니다만 네네. 아직도 거기에 그걸 계산해 보면 단 TSMC나 다른 뭐 마이크론이나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 아직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오를 여지가 있고 또 싸다. 그러니까 지금에 좀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라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뭐 맞아도 싸다가 아니라 들어가도 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들어갈 만하다. ETF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많이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여전히 많고요. ETF 시장도 지금 뭐 500조 원이 넘게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다 ETF를 다 하시는 거예요. 웬만한 국민들이 다. 근데 여기 지금 안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하여튼 제가 간첩은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밝은 전망이 또 있는 와중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이 유럽 순방 성과 기자회견 이후에 네.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사실 어. 현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주가 9천 시대에 따른 자산 양극화에 대한 우려, 맞아요. 뭐 이런 언급도 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렸어요. 네.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까 저기 우리 이경태 기자도 잠깐 그 청와대 출입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우리 김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김용국 정책실장이 요즘 또 최근에 많이 또 글을 올려요.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알리고 또 그 청와대 정책의 또 핵심 또 위치에 계신 분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측면에서는 전 그 나쁘게 보이지는 않고 또 그렇죠. 네. 야당에서는 뭐 이게 뭐 누굴 위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것도 언론들이 또 잘 받아서 해석해서 또 제2 또 제강 또 알려주면 또 그 의미도 있으니까요. 주말 사이에 올린 게 이제 그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되게 또 막 시적인 표현도 썼어요. 환희, 낯섦, 두려움 뭐 이게 환나뚜. 환나뚜 그렇군요. 환나뚜. 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그런 그 문학적인 표현을 이분이 잘 써요. 네. 이분이 옛날에 그 기재부 뭐 차관 시절 때도 그랬고 기자들 만날 때도 이런저런 화두를 던지는 얘기 이 스타일입니다. 이분 스타일인데 그리고 생각보다 경제나 이런 내용들도 그렇게 어렵게 쓰지 않고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일반 국민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조약을 해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되게 좋다. 네. 근데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뭐 이게 뭐 명목 GDP 뭐 성장 이런 건 뭐 숫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런 숫자를 다 떠나서 진짜 옛날에는 어떤 뭐 좀 추상적이고 우리가 진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아직 뭐 그런 어떤 성장력이라 하면 지금은 진짜가 이제 됐다. 진짜다. 진짜 돈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 포함해가지고 주식시장의 이 호황,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포모와 따른 양극화, 대통령도 알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당신이 후보 때 임기는 5천 주가 시대 열겠다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1년도 안 된 1년 만에 그걸 거의 뭐 주가 3배에서 뛰어노는 9천을 그리고 만을 내다보는 그리고 그게 꼭 물론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기도 하지만 정부 정책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여기에 김용범 실장이 이런 진짜 돈이 들어왔다는 표현에서 이 환이라는 표현에서 진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아까 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들 기업이 이익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면 그럼 또 세금 내야죠. 그렇죠. 세금을 또 많이 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1분기 내 예상된 법인세 추가 세수만 이들 두 기업이 한 15조 이상이 지금 추가 세수예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죠. 더 많이 15조 원에서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1분기에만. 1분기에만. 그러면 이게 1년으로 따지면 올해 따지면 지금 정부가 보수 예상하는 게 초과로 들어올 세금만 법인세로만 57조 60조 가까이가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정부 재정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재정이 좋아지고 맨날 뭐 야당 이런 데서 뭐 국가 부채네 빚이네 뭐 쌓인
부가빚도 많이 떨어집니다. 재정. 그러니까 재정이 되게 양호해지는 거죠. 국가 재정이 되게 좋아지는 거고 물론 이거를 뭐 빚 갚는데 무조건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걸 다 빚 갚는데 쓰면 정말 바보짓이다. 바보짓 맞아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다 빚만 갚았으면 물론 재정은 좋아지겠지만 그 돈은 이게 지금 그 국민들이 다 같이 일하고 또 거기에 일하는 그런 어떤 부가가치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국민들 돌려주는 게 맞죠. 그게 정부 역할이고 정부가 돈을 무조건 은행도 아닌데 무조건 돈을 쌓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이거 잘 쓰는 게 중요하죠. 국민들이 세금을 왜 냅니까? 우리도 세금 다 내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고 또 그 세금을 낸 만큼에 대한 어떤 그런 효능감, 정책, 정부가 당신들 국민들이 세금 낸 만큼 또 뭐 도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런 향후의 미래 세대가 제대로 어떤 뭐 경제나 향후의 또 미래 세대 앞으로 어차피 우리는 다 이제 또 다 다음 세대가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또 토대를 만들어준 그 돈을 그게 정부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같이 고민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돈도 많이 들어오고 주가, 영업이익, 뭐 그다음에 뭐 세수, 경상수지 다 좋은데 이런 숫자들이 이제 자기 이 김용범 실장은 지금 옛날에 막 30년 전에 비하면 완전히 새로운 거죠. 자기도 보기에. 그리고 이 숫자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를 고민이 담은 거고 이것이 이제 이런 영업이익이 이제 계속 잘 들어와서 이걸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 쓰게 되면 그리고 자칫 이게 또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부에 되는 왜냐면 사실 9천 막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뭐 일본 투자자들 보면 뭐 나도 제대로 이렇게 이익을 못 올린 것 같다. 뭐 어떤 분은 뭐 몇 퍼센트 막 올렸다.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돈들이 잘 좀 다양하게 좀 넓게 가는 게 좀 중요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일부 지금 뭐 동탄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을 좀 잘못 쪽에 흘러가서 이게 부동산을 좀 엮여가지고 일부 사람들한테만 이게 이득이 들어가거나 가면 사실 이게 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이 어떤 시차를 두고 이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게 막 실적이 좋고 지금 경상수지가 투자가 들어오고 그럼 지금 막 돈이 지금 들어온 게 지금 앞으로 예상이 들어올 돈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시차를 두고 계속 들어올 건 말이죠. 이제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성과급도 SK하이닉스는 일부 작년부터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들어오겠지만 삼성전자 성과급이 이번에 타결된 것은 내년 초에 들어오거든요. 네네. 내년 초에 뭐 1인당 뭐 몇 억씩 하여튼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아마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제 많은 이제 그 경제 시장 상황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정부는 이걸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시차를 두고 앞으로 뭐 이걸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들어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부동산에 잘못 들어가서 이것이 다시 또 뭐 과거처럼 또 일부 소수 뭐 부동산 부자 네네. 또는 일부 대기업의 어떤 그런 뭐 특혜 또는 대기업의 어떤 초과이익에 따른 어떤 그 양극화 기업들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양극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걸맞는 경쟁이 못돼서 또 도태되거나 그리고 또 그 부유 뭐 빈빈 부익 뭐 그런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 정책의 또 효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저 상당히 반감되고 그렇게 맞아요.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 핵심이 부동산이었고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텐데 거기 핵심은 부동산이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보유세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그런 비정상화됐던 이런 부분들을 좀 정상화시켜서 적어도 부동산의 어떤 통한 어떤 지금 전반적으로 그 뭐 생산적 금융의 어떤 그 뭐 머니 무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이냐. 그런 정책적 효과가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걸 깔아놓은 겁니다. 지금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어차피 이제 그 정책적으로 하려면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어차피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향후의 어떤 방향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건 결국은 또 국회로 가서 입법 과정에서 또 여야 간에 또 타협과 협의와 또 논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정치 경제 또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한 글을 올린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게 그래서 이제 뭐 그 올리는 게 뭐 관건이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이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제일 수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또 지금 생겨난 이런 여유를 어떻게 미래로 연결시킬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이런 역대급 호황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도 한번 이 김영범 실장이 뭐 그러니까 초과 세순이 뭐니 뭐 그 이제 단어를 갖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지만 맞아요. 한번 좀 이렇게 불어나는 수익,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네. 수익 요소 네.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전서부터 했긴 해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게 그리고 정부의 정책 당국자 특히 정책 실장이면 이제 경제 정책 네. 재정경제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기획에서 뭐 각종 경제부처와 같이 항상 소통하는 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있던 그런 명과 암 또는 뭐 양지와 그늘 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쪽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지금 또 부동산이 굉장히 들썩들썩인 이 와중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정책 당국자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네. 대통령도 저번에 기자회견 때도 언급을 했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세제에 관련된 약간 좀 왜곡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거 되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코스피 얘기도 잠깐 했지만 또 오늘 저기 내용을 보니까 이 오늘부터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아 맞아요. 청년 미래 적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오늘 나옵니다. 네 이거 어떤 네. 혜택이 좀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도표 하나 잠깐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7월 3일? 저게 저희 ARC가 만든 겁니다. 오, 요즘 이미지 저렇게 잘 만들어줘요. 네. 아 저는 그래서 좀 도표화했으면 좋겠다는데 하여튼 저렇게 만들어줬는데 청년 미래적금인데 오늘부터 7월 3일까지고요.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네. 그리고 저 군 다녀오신 군 그에 포함되면 36세까지 됩니다. 그래도 그리고 저는 저기 포함이 안 되네요. 안 됩니까? 네, 제가 만 40세라 아 그래요? 네. 젊어 보이셨는데 동안이죠? 최고 연 8%인데요. 네. 저건 이제 그 기본적으로 5% 플러스 뭐 우대금리 포함해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연 8%의 금리 혜택을 주고 네. 그리고 정부가 또 돈을 더 줍니다. 세상에. 그래서 네. 정부가 또 매칭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주고 그래서 정부가 한 12% 정도 또 매칭을 해서 토탈로 따지면 전체로 따지면 한 거의 20% 가까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적금이에요. 장난 아닌데요? 3년짜리입니다. 3년짜리. 네. 3년짜리인데 월 50만 원씩 지금 4시가 뒀는데 월 5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약 2,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원래 월급만 따지면 50만 원씩 3년이면 얼마입니까? 한 1,800만 원? 네네. 그렇죠? 1,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원금만 따지면 네. 근데 2,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 그럼 대단한 거죠, 사실.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저희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적으로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이하. 이하.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물론 젊은 층에서도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여기서 빠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신 분들, 특히 중소기업에 이게 일반형이 있고 우대형이 두 개가 있는데 우대형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저렇게 많은 2,300만원까지 받는 것이고요. 우대형 말고 이제 일반형이 따로 있고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우대형인지 일반형인지 은행 가서 딱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알려주고 이제 자기 왜냐하면 소득이 우대형이나 중소기업에 다니시고 그다음에 좀 더 연봉이 좀 적고 네. 그리고 좀 더 연차가 좀 적고 그런 분들한테는 우대형에 가입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연봉이 적다 보면 한 달에 50만 원이 솔직히 적금한다는 게 힘들 수도 있죠. 쉽진 않습니다. 네. 한 달에 뭐 급여 물론 최저임금 지금 200만 원 좀 넘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생활비 하면 사실상 매달 일반 직장인이 50만 원씩 적금하기가 솔직히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죠. 만만치는 않은데 정말 눈 딱 감고 내가 진짜 한번 목돈만 만들어 보겠다. 모아봐야지. 그렇지 좀 아껴서 50만 원씩 꼭 적금해 보겠다. 그러면 또 적금하면 또 그 안에 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번 모아 보신다고 하면 지금 이 상품이 되게 좋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만 물론 3년도 길다면 길 수 있는데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금방 갈 수도 있고 여하튼 3년 동안에 50만 원씩만 내면 자기가 중소기업 다니시고 어느 정도 지금 열심히 지금 사회에 갓 발을 들이신 젊은 어떤 청년 직장인이시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7월 3일까지고요. 네. 3년 동안 납입할 수 있고 이전에 청년 그
청년 도약 계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청년 도약 계좌. 그래서 이미 청년 도약 계좌 이미 이제 그 상품이 종료된 상품인데 그건 5년짜리예요. 제가 약간 다음 이미지 하나 볼까요? 비교되는 거 네. 그 표가 이건 이제 표로 이것도 AI로 만들어줘. 와, 기깔나네요. 잘 만들어주죠. 네. 그러니까 그 프롬프트 잘 넣으면 네. 요즘 저렇게 잘 만들어줘 보기 쉽게. 음. 비교가 되죠. 네, 네. 가입 대상은 똑같은데 3년짜리고 이건 5년짜리예요. 5년짜리고 저건 최대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70만 넣을 수 원?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약간 이자가 좀 약간 미래자금은 쌉니다. 예, 정부 지원과 금리가 조금 다르네요. 다릅니다. 네네. 다른데 이거는 이제 5년까지 이제 묶일 수 있고 이건 중장기 개념으로 넣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미 청년 도약 계좌에 이미 넣으신 분은 나 미래자금으로 바꾸고 싶은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처음에.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이미 뭐 다는 안 되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 도약 계좌에 들어가신 분은 지금 한 번에 한해서 아마 미래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네. 하는데요. 한번 그 은행에 확인해 보시면 나 5년 좀 길어. 왜냐면 5년이라면 돈이 5년 동안 돈이 묶이거든요. 그렇죠. 5년 동안 묶이면서 그 해처 절세 혜택과 저 금리 그다음에 저게 아마 소득공제 그런 혜택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하면 5년 동안 돈이 묶이는 것이 좀 그렇다. 난 3년만 좀 하고 싶다면 3년 미래자금으로 갈아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래도 뭐라고 난 좀 여유가 있고 좀 더 돈을 좀 더 많이 적금을 하고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세제 혜택 매년 또 소득공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금리 수준도 좀 나쁘지 않으니 비과세 혜택도 있고 그러니 나는 그냥 청년 도약 계좌를 갈래 그럼 가셔도 되고 대신에 또 나는 좀 3년 동안 좀 짧게 좀 더 돈을 모아보고 싶다. 그리고 돈은 내가 70만 원까지 좀 어려워. 30만 원이든 뭐 50만 원 최대 50만 원이냐 하면 저 미래자금도 되게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둘 다 좋은 상품이고 네. 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 들어가신 분이라면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오늘 코스피부터 이 그러니까요. 청년의 목돈 만들기까지 아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아주 세세하게 네. 짚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벌써 우리 또 김종철 기자님과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금방 왔네요. 네, 우리 또 만나요. 네. 우리 김지영 기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자, 지금까지 김종철 기자의 찐경제 네. 함께 했고요.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친절한 경제 길라잡이 우리 김종철 기자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